지리산과 한려해상 등 천혜의 자연을 갖춘 서부 경남. 과거서부터 리조트 개발 소식이 지역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하거나 아예 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많은데요. 시사계 S를 통해 리조트 개발에 성공한 실패에 따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리조트 개발의 근본적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집주 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는 이제 땅 팔아갖고 우리 조졌어. 경제성이나 주민들의 희망 사항에서부터 출발된 게 아니고 약간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함양군 대왕마을에서 80평생을 살아온 이기딸 할머니. 집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집 이곳저곳이 금이 가고 천장이 내려앉았지만 변변한 수리조차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집에 물이 고여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집. 하지만 이기딸 할머니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죽을 지긴이라요. 그것 때문에 군에서 그러면 책임을 지고 우리 집을 지주 집이 짜그러져요. 막. 이렇듯 폐가를 방불케 하는 집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은 이 마을에서는 당연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이 곧 무너져 내린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아마 한두 집 말고는 거의 다 돼버렸어. 한심할 정도로 그래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야 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다 내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저희 마을은 이제 지역 개발로 인해서 그 벨트에 문뛰다 보니까. 왜 주민들은 이곳에서 온갖 불편을 감수한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쉽게 집을 고쳐 살아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1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함양군은 지난 2005년부터 지곡면 덕암리와 서하면 다곡리 일대 970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리조트 단지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이른바 다곡 리조트 개발 사업. 골프장과 스키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 휴양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투입되는 금액만 7,200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은 2005년부터 투자 협약을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2006년부터는 시행자가 본격적으로 부지 보상 협의를 시작하면서 지역의 기대감은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되져갖고 또 우리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았었는데 더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당시 전체 부지의 58%를 매수하고 2011년 12월 정부와 경남도 등 여러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아내며 리조트 개발 사업은 곧 착공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지금 개발 예정지에는 적막감이 감돕니다. 자금난에 빠진 시행자가 산지와 농지훼손 등 각종 부담금 800억 원과 세금을 체납하면서 착공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농기가 시행사에 매각되어 살고의 터전을 잃은 마을 주민들의 고충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70여 평생을 살아왔어도 내 집 한 채 가지지 못한 실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착공에 맞춰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겠다는 시행사의 말만 믿고 평생의 터전을 내준 마을 주민들. 이제는 내 땅도 내 집도 아닌 곳에서 집이 폐허가 다 돼가도 아무것도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상 투자하면은 투자한 만큼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손실이 온다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언제까지 살아라, 10년 이상 더 살아라 이렇게 이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은 10년 더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집을 수리해주겠다고 찾아오는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재산권이 없다 보니 도움의 손길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고쳐준다고 왔다가
듣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감 앞으로 안 돼 있은 게 그래 집을 못 지준다 하는 거야. 또 농지까지 10여 년 전 시행사에 넘긴 뒤로 먹고 살 길도 막막해졌습니다. 개발되기 전까지 농사를 지어도 된다고는 했지만 땅 주인이 아니다 보니 농업지원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이 보상을 받아서 농가에 농사를 지으려면은 무슨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뭐 농특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땅이 너무 땅이 되니까 전부 다 배제를 다 해버려. 1년만 더 기다리면 된다라는 말만 듣고 10년을 버텨온 마을 주민들. 이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에 들어설 리조트 단지가 첫 삽도 뜨지 못하자 결국 함양군은 사업 시행자 취소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함양군은 지난해 연말까지 사업의 변경 계획 승인 신청, 사업 계획서 제출, 자금 확보를 조건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했는데 시행사는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결국 함양군은 지난 8월 3일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투자자 선정에 확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전체 사업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10년을 끌어온 리조트 개발 사업은 결국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만 아직 실시계획 승인은 취소되지 않아 원 시행자가 사업 계획을 새로 세워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행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원래 올해 말까지 투자자를 좀 모집을 해가지고 착공을 하려던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군에서 부담이 돼서 일단은 사업자를 이제 취소를 하고 다시 이제 등록하는 방안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응했던 거거든요. 만약 시행자 취소 이후 실시계획 승인까지 취소가 되면 전체 부지의 58%가 보상이 끝난 상태라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재판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함양군은 사업 축소 또는 단계별 사업으로 나눠 재추진하는 것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주를 약속받고도 아직 거처를 옮기지 못한 주민 피해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맨 먼저 이주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이주를 시켜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면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나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고심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상황은 수백억 원의 세수 확보는 물론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 명목하에 진행된 다공 리조트 개발. 결국엔 골칫덩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리조트 개발을 둘러싼 잡음은 비단 다공 리조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근 함양 리조트의 경우도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은 들어서지 못한 채 사업이 멈춰섰습니다.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운영난에 허덕이며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원들에 대한 방안이 아직은 결정이 안 되기 전이라 일단 그 내용에 따라서 방향이 갈릴 텐데 시사 쪽에서 회원들한테 어떤 대우를 해주겠다는 방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해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 하동 켄싱턴 리조트도 지난 1998년 시행사의 부도로 긴 시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지난해 이랜드가 건물을 인수하고 공사를 재개하면서 16년 만에 제 모습을 찾은 겁니다. 16년 동안 흉물로 방치되었던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새롭게 오픈이 된 것은 참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함양 백운 리조트, 옥매 리조트 등 지역 곳곳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되다 무산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리조트 개발 문제는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관광지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에는 현재 새롭게 관광시설 지정을 받아 조성에 들어간 곳이 모두 8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지자체마다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 리조트 개발. 언제부터 붐이 시작된 걸까요? 2000년대 초반 국민소득 상승과 함께 삶의 질 변화로 여행과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초기에는 리조트를 이제 주로 골프장 위주로 또는 온천 위주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구호 아래 종합 리조트 사업을 앞다퉈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리조트 붐이 불다 보니까 부자가 측에서 제안을 해왔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사업이 추진된 해운대 관광리조트 LCT 사업의 경우 최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LCT에는 101층 랜드마크 타워 1개동과 85층 주거타워 2개동이 지어집니다. 총 사업비가 2조 7천억이 넘는 초대형 개발이다 보니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LCT는 특급 호텔과 초고층 전망대, 또 워터파크, 다양한 쇼핑 공간 등 이 시설을 갖춘 복합 리조트로서 국내 관광객들이 해운대를 즐겨 찾고 또 지어지고 나면 하나의 랜드마크로 하루 수백에서 수천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호텔이나 리조트 이용객의 경우 씀씀이가 커 상권 형성에도 용이합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 역시 이 부분 때문에 승인 당시 특혜 의혹과 해수욕장 모래유실 문제 등에 휩싸이고도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LCT 같은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는 항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온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논란에 휘둘리기보다는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역시 6만 7천여 명의 고용 효과와 9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3조 원의 부가가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에는 5조 1천억 원의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6성급 호텔, 카지노, 프리미엄 아울렛, 콘도미니엄, 18홀 골프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최근 카지노 사업에서 탈락하며 추진 동력을 다소 잃었지만 경남도는 여전히 지역 랜드마크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허가를 받아도 손해가 나는 카지노 업장이다. 애초 구형그룹에서도 예고인 전용 카지노는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조성이 지연되고 당초 사업 타당성과 전혀 맞지 않는 결과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 시작하고도 지금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특히 리조트 개발이 지역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성이나 또는 주민들의 희망 사항에서부터 출발된 게 아니고 약간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정치의 그 핵심에 있는 그 관료들이 자리가 바뀌지면은 또 추진력도 동력도 떨어지고 대규모 개발이라는 타이틀로 지역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민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지는데도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도 지난 2011년에 유착관계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함양 옥맨 리조트 시행업자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편의를 봐달라며 전 현직 군수에게 돈을 건네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목적, 부동산 투기 등이 앞서면서 당연히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장들이 다 민간 쪽이잖아요. 통출직 장들이고 자기 지자체를 개발하는 거 관심이 많죠. 그래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게다가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며 혈세 낭비도 심각합니다. 함양군의 경우 이번 다공 리조트 개발을 위해 지난 2011년 리조트 진입로까지 개설했습니다. 4차로로 확보장된 도로인데 국토비 등 350억 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현재는 이용 차량도 없는 무용 지물입니다. 웬만한 군 재정의 10분의 1에 달하는 돈이 엄한 데 쓰인 셈입니다.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지역 곳곳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던 리조트 개발 사업. 이대로 바라봐야만 할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개발자들은 쉽게 리조트 개발이 돈이 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금 회수율이 매우 낮은 사업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국 곳곳에 리조트가 들어서며 회원권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황. 5년에서 10년 전 타당성 자료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너무나 가장된 사업이 아니었나.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리조트들이 거의 골프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골프장이 현재 와서는 수익성이 없어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걸로. 리조트의 개념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게 과거에는 리조트에서 휴양만 하기로 하는 것들이 요즘 이제 조금 바뀐 게 비즈니스도 리조트에서 합니다. 때문에 최근 도심 근처에 있는 리조트 개발 사업지에는 항상 자금 회수율이 높은 아파트가 같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와 해운대 관광 리조트 부지에도 역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무리 고속도로 주변에 있지만은 그 도시 근교하고 촌해하고 그런 차이점이 다시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지리산과 남해안권 등 서부 경남 지역은 투자한 만큼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다소 부족합니다. 산간 벽지나 바닷가 옆에 아파트를 지어도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를 꺼리게 되고 사업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겁니다. 서부 경남에서 대형 리조트 사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로 개발하겠다는 생각보다 소규모로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특히 서부 경남이나 경남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리조트의 가치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좋은 조건들은 10여 년 전부터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무리하게 추진됐던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들. 하지만 제대로 추진됐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업들은 리조트 개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겁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광지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그때 당시의 청사지만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시사기획 홍진우입니다.